아프리카 서부 기니만 연안에 베냉이 있습니다. 베냉은 옛 이름이 다오메이였습니다. 1960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했고 1975년에 국명을 베냉이라 바꾸었습니다. 베냉에는 40개가량의 부족이 살고 있는데 다오메이는 특정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해서 국가 통합을 위해 국명을 바꾼 것입니다. 베냉은 면적이 한반도의 절반 정도 되고 인구는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베냉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라 여러 기후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니만과 접한 남부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띱니다. 해안가와 강어기에는 맹그로브 숲과 늪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중부는 남부의 습한 기후가 북부의 건조한 기후로 넘어가는 교차 지점입니다. 키 큰 풀과 드문드문 나무가 섞인 습륜 사바나 형태를 띱니다. 북부는 전형적인 사바나 기후입니다. 나무가 적고 풀 위주의 건조 사바나가 펼쳐집니다. 북서쪽의 아타코라 산맥 지역은 고도가 높아 비교적 서늘하며 북동쪽 끝에는 코끼리와 사자가 사는 펜자리 국립공원 같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베냉에서 가장 인구 비중이 큰 부족은 폰족입니다. 과거 강력한 군사 국가였던 다오메이 왕국을 세운 주역입니다. 폰족은 베냉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부두 신앙의 핵심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폰어는 베냉의 주요 언어 중 하나입니다. 남서부에는 아자족의 비중이 높습니다. 아자족은 폰족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부족입니다. 동남부의 요르바족은 나이지리아의 거대 부족인 요르바족과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업에 매우 능하고 베냉의 수도인 포르토노보의 중심 세력이기도 합니다.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부족은 바리바족입니다. 과거 보르그 왕국을 세웠던 자부심이 강하고 기만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남부의 폰족과는 언어와 풍습이 확연히 다르고 주로 이슬람교를 믿는 비율이 높습니다. 북서부에는 손바족과 플라니족이 있습니다. 손바족은 아타코라 산맥 인근에 거주하며 요새 형태의 진흙집인 타타 손바를 짓고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플라니족은 서아프리카 전역에 퍼져있는 유목민족으로 베냉 북부에서 소를 치며 생활합니다. 베냉의 수도는 포르토노보입니다. 포르토노보는 포르투갈어로 새 항구라는 뜻입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근처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와 구별하기 위해 이곳을 새 항구라 불렀습니다. 과거에 프랑스보다 포르투갈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남긴 흔적입니다. 수도는 포르토노보이지만 베냉에서 가장 큰 도시는 기니만의 면에 있는 코토누입니다. 두 도시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우선 포르토노보는 베냉의 헌법상 공식 수도입니다. 국회와 주요 정부기관이 이곳에 있으며 내륙의 누쿠의 호수 동쪽에 위치해 수변 도시의 한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고풍스러운 역사 도시로 과거 아프리카로 돌아온 노예들이 지은 브라질풍 건축물과 이슬람 사원이 어우러져 차분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반면 코토누는 실제적인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대통령궁, 외교부, 각국 대사관,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실질적인 제일도시 역할을 합니다. 기니만 바다와 호수 사이의 좁은 지형에 위치한 코토누는 역동적인 현대 항구 도시입니다. 서아프리카 최대 규모 시장인 단토쿠파 시장이 있습니다. 코토누 항구는 베냉뿐만 아니라 내륙 국가인 니제르와 부르키나파소의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코토누는 공식 수도가 아닐 뿐이지 상징적인 장소와 기념물이 많은 곳입니다. 우선 베냉의 관문인 코토누 국제공항이 코토누 시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내에는 아마존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아마존상은 베냉의 역사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랜드마크입니다. 2022년에 완공된 이 거대한 동상은 과거 다오메이 왕국의 전설적인 여전사 부대인 아고지에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우먼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이들은 국왕을 호위하고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용맹한 여성 군단이었습니다. 코토누에 세운 동상의 이름이 아고지에상이 아닌 아마존상인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존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어디서나 강력한 여성 전사를 뜻하는 대명사로 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베냉의 역사를 더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널리 알려진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마존상 부근에 국가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대통령궁이 길 건너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팔레데 콩그레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이 있습니다. 국가 주요 행사를 치르는 건물입니다. 코토누에는 아마존상 외에 또 하나의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비오게라 동상입니다. 비오게라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프랑스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운 북부 바리바족의 전설적인 왕자이자 저항군 지도자였습니다. 동상은 뒷발로 선말 위에 올라탄 비오게라가 무기를 들고 돌격하는 모습으로 식민 세력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코토누 공항에서 가까운 해변 백사장에 비행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비옹 시르 라 플라주입니다. 이 비행기는 원래 에어럼이라는 항공사 소유의 대형 여객기였습니다. 로키드 에천 11기종입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파산하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코토누 공항 한 구석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경 한 현지 사업가가 이 폐비행기를 낙찰받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항에서 약 400m 떨어진 현지의 해변가로 견인해 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비행기 내부를 개조하여 비행기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 프로젝트는 자금 문제나 행정적 절차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고, 지금 비행기는 내부 집기가 일부 철거되고 도색이 벗겨진 채로 팩사장 위에 버려진 거대한 고철 예술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비행기 내부를 관람케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토누 북쪽 교외에 수상마을 감비에가 있습니다. 거대한 노크의 호수 위에 수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호수 위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수많은 가옥이 있습니다. 대단한 장관을 이룹니다. 흔히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고도 부릅니다. 코토누 서쪽에 있는 도시 우이다에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우이다 해변에 우뚝 서 있는 돌아오지 않는 문이라는 기념비는 과거 수많은 아프리카인이 노예선에 실려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며 고국 땅을 마지막으로 밟았던 지점에 세워진 문입니다. 문의 양면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인류 역사의 비극을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상징물입니다. 우이다 시내의 노예 경매 시장터에서 해변이 불교의 문까지 이어지는 약 4km의 길은 노예의 길입니다. 과거 노예들이 끌려갔던 길입니다. 길 곳곳에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조각상과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어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이다 역사박물관은 1721년 포르투갈인이 지은 사호 주안 팝티스타 드 아주다 요새 내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오메이 왕국의 역사, 노예 무역의 기록, 그리고 부두교 문화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럽 열강의 침입과 아프리카의 저항, 그리고 문화적 융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파이선 템플은 베냉의 전통 신앙인 부두교의 성소이자 우이다에서 가장 이색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모시는 파이선은 비단구렁이의 일종입니다. 사원 내부의 작은 방에는 수십 마리의 파이선이 엉켜 살고 있습니다. 이 구렁이들은 낮에는 사원에 머물지만 밤에는 사원 밖으로 나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현지인들은 집에 구렁이가 들어오면 신의 축복이라 여겨 정중히 모셔다 주거나 사원으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구렁이를 목에 걸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매우 온순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코토누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보메는 베냉의 경주 같은 곳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약 300년 동안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했던 다오메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을 통치했던 12명의 왕은 각자 자신만의 거대한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아보메 왕궁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진흙과 나무로 지어진 독특한 건축물로 벽면에는 왕들의 업적과 전쟁 승리를 기록한 형형색색의 진흙 부조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코토누의 아마존 동상으로 서 있는 여전사 부대 아고지에가 훈련받고 왕을 포필하며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아보메 왕궁입니다. 과거 다오메이 국왕들은 부두교의 영적인 힘을 빌려 국가를 통치했고, 아보메에는 부두교의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보메에는 전통적인 종교의식과 축제가 활발하며 왕실의 후손들이 여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베냉 중부에 있는 파라쿠는 베냉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북부의 핵심 거점으로서 교통물류의 허브이고 철도의 종착지이자 내륙국인 니제르 등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파라쿠에는 공항도 있습니다. 투르국제공항이 그것입니다. 베냉에는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베냉 북서부에 위치한 펜드자리 국립공원은 서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손꼽힙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바나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파리 투어가 가능한 베냉의 숨은 보석입니다. W 국립공원은 베냉,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3개국에 걸쳐 있는 거대한 국립공원입니다. 펜드자리보다 더 광활하고 습지와 사바나가 어우러져 있어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베냉과 이웃나라 토고는 모노강을 따라 국경이 이어집니다. 강이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토고와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휴양지 그랑 포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핀란드 아프리카 문화센터인 빌라 카로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작가이자 기자였던 유아 반니네는 아프리카 대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프리카와 유럽 예술가들이 편견 없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꿈꿨습니다. 여러 지역을 후보지로 고민하던 중 그랑 포포의 고요한 자연과 풍부한 부두교 전통 그리고 현지인들의 개방성에 매료되어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핀란드 예술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아프리카의 리듬 미술 문화를 배웁니다. 반대로 베냉의 예술가들도 핀란드를 방문하거나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합니다. 베냉은 최근 몇 년간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 베냉의 경제 성장률은 약 7.5%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치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베냉이 이토록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냉은 아프리카 최대의 면화 생산국 중 하나인데 과거에는 면화를 원자재 상태로 싸게 수출했지만 지금은 현지 가공을 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베냉은 내륙국인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등으로 가는 해상 관문인 코토누 항구를 현대화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구 시스템을 개조했습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항구 이용료와 관세, 수익이 정부 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도로, 포장 및 도시 정비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코토누, 파라쿠 등 주요 도시의 도로가 현대화되면서 물류 이동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곧바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설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투명해진 재정관리 덕분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졌고 이것이 다시 국가사업의 투자 재원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베냉의 앞날은 밝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